이러한 규제가 명확해지고 규제 기관이 정해진다면 미등록 증권 소송은 자연스럽게 끝날 수밖에 없으며 다음 우리가 맞이할 불장이 작년 우리가 맞이했던 불장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높게 올라가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에서 2025년 이루어질 불장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소 30에서 50만 달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때가 되면 XRP의 가격은 적어도 50달러에서 100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어이없이 웃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웃게 되는 사람은 누가 될지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그 결과가 말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장은 그 성질이 특이해서 1년, 2년 내내 하락을 시켰던 것이 단 1개월 만에 하락분을 모두 커버하고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상승장 때 올라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미리 준비된 자들에게 기회가 오기 마련인데요. 과연 이번 연말 이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시나요? 이제 오늘은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될 이 CPI 지수를 앞두고 현재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전반적으로 예상치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동일합니다. 네, 19,00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도 거의 변동이 없지만 0.30% 하락한 1,285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XRP는 3.13% 하락한 0.47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4.89% 하락한 0.37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0%,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선물 투자자분들은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은 지금 롱 포지션이 아니죠. 숏 포지션이 68.93%로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오전과 거의 비슷하네요. 숏 포지션이 54%, XRP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숏 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54%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좀 상승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마음처럼 되지가 않고 있죠. 예, 어제 연준의 FOMC 9월 회의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9월 회의록 인플레이션 억제 위해서 더 엄격한 정책적 입장 유지 필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2일 공개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9월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더 엄격한 정책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제한적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어느 시점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위원은 정책이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까지 도달하면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일부 의원은 리스크 완화를 위해 연준의 긴축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회의록을 보시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마치 11월부터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내년 초에는 기조를 완전히 바꿀 것만 같은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금리 인상의 기조가 당분간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회의록은 말 그대로 9월 회의록이죠. 이제 얼마 전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며 전 세계는 충격을 다시 한번 먹게 됩니다. 현재 물가가 엄청나게 오름에도 미국의 고용, 즉 경제 상황의 전반적인 지표들이 양호하다고 떴기 때문이죠. 9월 회의록에서 말한 리스크 완화는 무엇
무엇을 뜻하느냐?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우리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림으로 해서 위축이 될 수 있으니 기조를 완화시켜 보자라는 말인데, 이게 전례가 없을 정도로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면서 문제가 되었던 게 경기가 악화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괜찮네. 그럼 더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파월을 비롯한 연준의 총재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미국만 경제가 괜찮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경제가 받쳐주니까 이게 버틸 힘이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엄청난 금리 상승을 따라는 가야 하는데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이제 자본들이 모두 다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경우는 0.5% 50%포인트 상승시키면서 10년 만에 기준금리 3%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되었지만, 이제 문제는 11월입니다. 이제 지금 연준이 11월 FOMC 때 75bp 이제 0.7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한미 금리 역전폭이 1%포인트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또 따라가야 합니다.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한국 자본들이 더욱더 미국으로 빠져버리겠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을 독촉하면서 작년 부동산 매입과 투자 자산에 영끌한 사람들의 연쇄적인 파산,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 주식들은 더욱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나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나마 양호하다는 데 있습니다. 중남미 등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디폴트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참 쉽지 않은 상황들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나라의 대표 거래소이죠, 이 빗썸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이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의 대체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의 최초 발행 목적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법정화폐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것이죠. 일단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빗썸 경제연구소 법정화폐 대체 수단으로 비트코인 부각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빗썸 산하 빗썸 경제연구소가 법정화폐,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이 약세 압력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 부각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13일 빗썸 경제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흔들리는 피아트 머니, 비트코인 수요 급증 물음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크레딧 스위스 부도와 영국 파운드와 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지난 9월 중순 이후 한 달간 S&P 500 지수가 6.7%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2.5% 떨어지는데 그쳤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서는 최근 영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후에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자 파운드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평소 10배 이상 폭증한 것을 지목, 영국이 또다시 대규모 국채 발행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하거나 영국 국채의 취약점이 노출될 경우 파운드와 가치가 흔들리며 국채를 줄이고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요인이 이제 강화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립토 마켓이 미 증시와 비교하였을 때 덜 떨어지는 이유는 기관 자본의 유입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로는 기업 실적 발표의 영향이 크립토 마켓은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들이 경기 침체로 한 방, 기업 실적 발표로 총 두 방을 맞을 때 경기 침체로만 크립토 시장이 한 방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국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또 뒤에서 자세히 할 것이지만 참 예상치도 못한 곳들에서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시장이 올라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마저 현재 쉽지 않아 보이죠. 또한 얼마 전 리플 이사회 출신으로 현재 연준의 부의장에 임명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XRP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마이클 바라는 인물인데요. 이 마이클 바의 경우는 오늘 빗썸이 언급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가상화폐 크립토 마켓이 전통화폐를 대체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마이클 바의 경우는 리플사 출신인 만큼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며 가상자산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신중을 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언급을 한 것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 부의장 은행의 암호화폐 비즈니스 규제 지침 추가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전 리플 이사회 멤버이자 현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인 마이클 바의 경우는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에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당국의 추가 지침이 있을 수 있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통 은행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분산 원장 기술 사용을 늘리고 있다. 이에 규제 당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며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적절하게 규제 및 감독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은 은행의 서비스 및 상품 제공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수탁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이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 대형 은행 중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를 동시 제공하는 첫 번째 사례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의 암호화폐 비즈니스 규제 지침이 추가된다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제 뭔가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규제가 하나씩 추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진다는 것이며 투자자 보호 측면 한 발짝 나아간다는 뜻인데, 이러한 규제 지침이 추가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 바로 현재 600일이 넘게 미 SEC와 미등록 증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리플사 XRP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들이 하나둘씩 정해질수록 알트코인들이 그래서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빨리 정할 수밖에 없는 강제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규제가 명확해지고 규제 기관이 정해진다면 미등록 증권 소송은 자연스럽게 끝날 수밖에 없으며 다음 우리가 맞이할 불장이 작년 우리가 맞이했던 불장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높게 올라가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에서 2025년 이루어질 불장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소 30에서 50만 달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때가 되면 XRP의 가격은 적어도 50에서 100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은 어이없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웃게 되는 사람은 누가 될지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그 결과가 말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장은 그 성질이 특이해서 1년, 2년 내내 하락을 시켰던 것이 단 1개월 만에 하락분을 모두 커버하고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상승장 때 올라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미리 준비된 자들에게 기회가 오기 마련인데요. 과연 이번 연말 이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상승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처럼 투자가 되지는 않죠.
이제 최근 영국의 경우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의 뇌관 역할까지 겸하고 있죠. 그만큼 영국의 금융시장의 불안이 유럽, 미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국 중앙은행의 경우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국채 매각을 무려 만장일치로 승인하고 향후 12개월 동안 국채 보유 잔액을 현 8,440억 파운드에서 7,580억 파운드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축소하는 방식이 핵심인데 기존엔 국채 만기 시 연장을 안 하는 소극적 방식이었다면 영국은 앞으로 만기가 도래 안 해도 국채 및 회사채를 매각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당시 75bp 인상을 기대했던 시장은 중앙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가, 충실히 행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고 파운드 가치는 하락했지만 또 다른 정책 발표인 양적 긴축 발표 직후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파운드화의 가치는 지속 하락했으며 그 이유는 긴축 기조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기조 가운데 그 우려에 불을 지핀 건 새로운 총리로 부임한 트러스 총리의 최대 2천억 파운드 규모의 재정 지출 계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너지 요금 상한 동결 및 에너지 요금 환급, 전력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정부가 예산을 마련한다는 취지인데 위와 같이 양적 긴축 및 기준금리 인상 등의 통화 정책이 발표된 후에 영국의 연금 및 보험기관들의 자금이 마진콜 위험에 다다르자 영국은행은 긴급히 양적 완화를 하며 급한 불을 끄게 됩니다. 하지만 혼란의 근원으로 지속되어온 감세안 등 기존 정책을 트러스 신임 총리가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고 이에 다시 국채 금리가 오르고 파운드화가 내리는 등 시장 불안이 다시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금융이 힘들게 돌아가다 보니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우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유지했지만 내년 전망치는 2.9에서 2.7%로 낮추게 됩니다. 이는 올 들어서만 무려 세 번째 하향 조정인데 또한 IMF는 추가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으며 많은 사람에게 2023년은 경기 침체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다만 미국 경제에 대해선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1.6%로 낮춘 반면 내년 성장률 전망은 1.0%를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보다 더 일찍 시작된 전쟁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는데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입니다. 최근 코로나에 대한 재유행을 대한민국 또한 예고하였으며 중국에선 감염자가 이제 50여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서면서 상하이 등에선 재봉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하면서 코로나 봉쇄 정책을 풀 것이란 기대가 많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 주석이 국가 주석으로 재선임이 되는 내년 3월 전국 인민대표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저녁 9시 30분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와 남은 이벤트는 바로 미국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내일은 JP모건과 웰스파고 등의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미 지난 한 달간 이 JP모건의 주가의 경우는 약 15%가량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실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금융주 매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월가 은행들이 부실 대출로 인해 발생할 잠재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3분기 45억 달러 규모의 충당금을 설정했다고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충당금 규모는 3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 침체와 기업 부도 사태 등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국의 기술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크립토 마켓 또한 이러한 침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이 지속 필요하며 이에 머리로만 아닌 것이 아닌 실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